자, 오늘 아침에 보면 한중 수교 30년. 그래서 92년에 지금 한중 수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처음 수교할 때는 6.25 때 파병까지 하겠다던 대만을 냉정하게 버리고 중국과 수교할 때 중국의 이 수교가 새로운 시대의 방향이고 또 엄청난 국가적 이익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게 좀 배신을 때리는 그런 행태로 중국하고 수교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수교 30년 동안에 보면 나중에는 이제 중국이 지완이다. 2000년 이제 한 10년대 전후로 그런 생각이 확 퍼졌죠. 미국은 끝났다. 한국은 중국하고 경제적으로도 같이 가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동반자여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교 30년 동안에 지금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상을 보면요. 가면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2019년에 중국의 실타 51.5였는데 지금 이번에 70.3이고 또 중국이 좋다는 11.8%밖에 안 되고 어느 쪽도 아니다가 17.9라고 중앙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싫다 70.3.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가 사드 보복 등 강압적 행태, 역사 갈등, 일당 지배,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 중국 정치 지도자의 언행이 비호감이다. 등이 많습니다. 사드 배치는 어떻게 생각하냐니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되 추가 배치는 반대한다라는 게 한국 사람들의 58.4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이미 중국을 욕하면서도 중국에 상당히 순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중앙일보고요. 동아일보에서는 MZ세대 2030 2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79%가 중국이 싫다. 북한하고 일본보다도 호감도가 낮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 김치 한복이 중국에서 기원했다 하고 홍콩 시 진압,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 기업들에 대한 첨단 인재 기술 정보 유출, 지적 재산권 침해, 그리고 공산당 일당 독재, 그리고 사드 경제 보복 등을 이유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말 잘못하면 생명이 위협된다. 이런 부분을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로 들었고요. 자, 이건 동아일보고 급격히 늘어난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 비호감도가 매경에서는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싫다가 80%. 자, 중국이 싫다가 80%, 2002년, 20년 전에는 싫다가 31%밖에 안 됐어요. 자, 호감도에 있어서는 북한이 29.4, 일본이 29인데 중국은 23.9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싫다라는 것이 보편적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자, 이런 기사도 주말에 있었습니다. 착한 중국인은 1989년에 다 죽었다. 한국 MZ세대 반중 정서 확대. 그래서 80%의 한국인이 대체로 중국에 부정적이고, 근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언급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전 세계 19개국 국민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 80%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본의 반중 여론은 87%였고 19개국 조사 대상 중 제일 높았고 호주가 요즘 많이 충돌하죠. 호주가 86%, 스웨덴 83, 미국이 82. 그래서 이 한국의 반중 여론은 이념보다는 이익 또는 구체적 피해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답하는 꼴을 보면 한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반중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퓨 리서치 조사에서는 대중관계는 경제적 이익보다 인권이 중요하냐는 물음에 미국 진보의 78, 보수의 63이 그렇다 했는데 스웨덴은
진보 91, 보수 83이 동의했어요. 그래서 중국 관계에 대해서 인권이 경제적 이득보다 중요하다라고 미국, 스웨덴 같은 데서는 다 그렇게 답했는데 한국은 보수 40, 진보 28만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20대가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시립대 하남석 교수와 그 제자들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논문에 따르면 교양 없는 중국인 48.2, 독재와 인권 탄압 21.9, 사드 외교 문제 13.4, 동북 공정 3%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한중 양국의 관계는 경제적 서로 간의 이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인적 교류에서는 최대주의적 성과가 있었지만은 안보 분야에서는 최소주의적 관계만 유지됐다. 그래서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달랐던 것도 양국이 공동의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우호적 강정이 한계에 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인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이후에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인들이 사회주의 이 체제의 레드 콤플렉스를 전부 인식을 했고 중국이 경제적 기회를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민족적 경제적 우월감을 느꼈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2016년에 사드와 관련 한한령 등이 내려지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이제 중국도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조선 구마사 드라마 사태, 한복 김치 공정 등에서 한국 젊은이에게는 착한 중국인은 천안문 사건이 발생하던 1989년에 다 죽었다라고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비상적인 반중 심리가 형성됐다. 자, 오늘 서울경제에 보면 흑자의 만치에서 30년 대중무역이 알고 보니 독배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무역 흑자 7,099억 달러, 그러니까 한 7천억 달러 정도를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득을 봤는데 향후 30년간 지금 토해낼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에 보조금 기술 빼가기로 성장을 해서 살금살금 이제 한국의 흙밑을 겨누고 있고 지금 중국산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소재, 부속, 이 장비 등이 이제 중국이 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 멱살 잡힌 한국이 양국 무역 분쟁 시 한국의 피해가 6배나 더 높아졌다는 것도 지금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중 수교 30년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한계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30년 동안 중국하고 적절하게 저는 이제 선을 긋고 비중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 중국 문제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좀 덕본 부분을 전부 토해내면서 몇 배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애플하고 이케아 같은 나라도 탈중국이다. 그래서 굿바이 세계 공장이라는 기사도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채널A예요. 그래서 지금 애플의 아이폰 위탁 생산 업체 팍스콘 중국에 40개가 넘는 생산 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전부 주요 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고 이제 차례대로 다 옮기고 있어요. 자, 스웨덴 이케아도 중국에 지금 상하이 매장을 폐쇄하고 점포들을 점점 줄여 나가고 있고 아마존과 이 나이키도 중국 내에 온라인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떠나자고 다 떠나는 상황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 오직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부 다 저축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의 물가 인상이 아주 심각해서 중국 사람조차도 지금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남긴 또 다른 하나의 이 업보가 있죠. 이 조선족이라는 문제인데요. 공식적으로는 60만 명인데 이것보다 훨씬 많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반중 정서에 조선족에 대한 심리적 거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자, 그래서 조선족들도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지금 조선족 체류자는 60만 6,207명입니다. 지난 7월에요. 올해 7월에. 2018년만 해도 70만 8천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들어갔죠. 자, 그래서 뭐 여기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스스로 한국이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고 또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기도 좋다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은 사실상 한국이 조국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돈 벌고 이용할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물가가 높고 중국도 지금 경제가 성장해 한국과 다르지 않으니 돌아가고 싶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선족 상당수가 중국을 자기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다수가 이 조선족에 대한 한국 국민의 혐오 등을 지적한다는데 중국인 비하 발언을 하면서 욕하거나 봉사 현장 등에서도 멸시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환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금 귀화를 후회하거나 중국에 돌아갈 거라는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빨리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조선족에 대한 정체성 조사에서 한국에 가깝다라는 사람이 2010년에는 자기들이 60%였는데 이제 40%로 줄어들었고 남이라고 한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40에서 60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의 한민족으로 보는 정체성이 젊은 쪽으로 올수록 더 약해져 왔고 자, 그들이 경제적 실리만을 한국에 추구해 간다. 그리고 중국의 지금 저런 행태들과 관련해서 한국민이 조선족에 대해서 가지는 분노가 늘어나고 있다. 저는 솔직히 다수의 조선족이 한국인으로서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에 대한 배척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해요. 왜 2030이 심한 줄 알아요? 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부분에서 중국이 기여하고 있다. 즉 한국의 기득권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재벌들이 중국에 공장을 놓고 그걸 버리지 못해서 이 친중적인 고리들을 유지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에 일정하게 중국의 영향, 조선족의 영향이 있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술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800
아니지 우리의 미래 혁명 21